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불과 이 3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어느 누가 그것도 1분기에 이 코스피가 1400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그걸 예상한 분이 있다면 부디 저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 대가들조차도 몇십조씩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질병이 발생되었을 당시만 해도 과거에 이 사스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지. 별일 아닐 거야.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 조정하고 금방 회복할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만 몇 명 확산되고 마무리될 거야. 이런 의견이 많았지만 불과 한 달 반 전과 지금은 이 확진자 수가 차원이 다르죠. 평소에 제가 이 경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하는데 근래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길 바라지도 않고 아직까지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로 경기 침체의 정도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것 아닌지 하는 이런 불안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100% 떨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은 합니다만 불과 이 엊그제 코스피의 주가 수준이 이 1400포인트, 누가 불과 이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1400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진짜 막말로 14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 1000포인트 못 간다라는 법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비관론적으로 시장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부 분들이 너는 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다가도 왜 갑자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1월, 2월에 이런 중국처럼 유로와 미국도 이런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리만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2020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분의 댓글을 보니 내가 그렇게 조심하려고 2018년도도 긴장하고 16년도도 긴장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 대 맞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세계 20대 부자들이 한 달 만에 3천억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루이비통 회장은 296억 달러, 296억 달러가 하나 기준으로 38조 원 정도 되고요. 3천억 달러는 이 38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 아저씨도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2월 27일 날 이 델타항공 주식을 537억 사들였을 때 이때 주가가 대략 이 47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22달러까지 내려오면서 불과 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 반토막 이상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은 정말로 유례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빠르게 그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과거의 투자 대가들조차도 예측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이 아무래도 이 미국과 유럽이 이 경제 활동을 중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달러의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신용위기감이 지속 번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고 연준이 밝히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은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퍼지게 되면서 기록에 기록을 이런 식으로 갱신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과 이 한국에 이런 전례가 있었듯이 확진자 수 증가폭의 흐름이 이 3월 말이나 이 4월 초에는 좀 진정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월에 중국의 경제 실적이 이 3월, 4월 미국과 유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불안감, 중국에서 2월달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그 확진자 수가 이 당시에 중국 정부가 단행했던 격리 조치가
이제는 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 경제의 침체는 결국 이 세계 경제에 이런 침체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기의 일시후퇴를 넘어서 이 불안과 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3월에 발표된 이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 1위열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산업 생산 증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3.5%로 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하회해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과거 리먼 사태와 그 차원이 지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과거 리먼 사태 때는 뭐 대략 6.4% 정도 이렇게 감소한 폭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13.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중국이 어디서 이 핵이라도 하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를 보시면 이 또한 마이너스 20.5% 감소하면서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상당한 폭의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죠. 뭐 여기에 또 별도로 제가 지표로 들고 오진 않았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폭도 유례없는 하락폭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볼 때 결국 이런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제에는 실상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얼마나 심각할까? 미국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이 3월 초고요. 아직 뭐 3월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대략 발표된 지표를 보면 3월 19일 그리고 이 3월 16일 발표된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일단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 양대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이렇게 급격하게 급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2.7로 하락,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1.5로 하락. 아직 뭐 과거 이 금융위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그 충격에 상당히 근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요한 이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뉴욕 그리고 뭐 일리노이 주 등에서 거의 인구가 이런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지금 마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파가 길어진다면 이 정말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는 실물 경제로 이어져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달러를 아무리 뿌려대도 이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달러의 유동성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요. 이는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는 뭐 디폴트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 달러 확보에 이 열을 올리게 되면서 달러는 강해지고, 반대로 우리나라 통화 같은 이 이머징 통화 가치는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당장에 회사채 매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뭐 CP를 매입하겠다. 유동성을 지원하는 창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지방정부의 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9개 국가들과 연준이 통화 사업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통화 정책과 이 재정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달러 인덱스는 이 100일 포인트를 기록한 채 이 머무르고 있죠. 뭐 23일 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발언으로 미 달러 인덱스가 뭐 1%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안심할 흐름은 아직 아니라 봅니다. 여전히 이 미국 확진자 수가 24일 기준으로 거의 뭐 1만 명을 찍었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피크점에 가까워지면 이 시기는 결국 위험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 10년 내 이렇게 최고점을 찍으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럼 문제는 3월에 끝날까? 이 4월에도 계속 이어질까? 한 달로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한 달이 더 소요된다면 정말로 끔찍해지겠죠.
앞서 이 중국의 경제 지표 실적처럼 유로와 미국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더 장기화돼서 나타난다면 세계 경제는 이 침체를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침체를 벗어나서 장기화된다면 공황에 돌입할 수가 있고 걷잡을 수 없이 공포감은 커질 수 있겠죠. 일단 4월 1일에 발표되는 이 미국의 실적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3월에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한 그 수준이 이 지표로 어떻게 드러날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떤 흐름으로 발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 미국 연준이 재무부와 동시에 경기 부양책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겠지만 아무리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이런 확산이 지속된다면 뭔 짓을 하던 이 효과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최악의 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서도 여전히 이 최악의 실적은 이 최고의 기회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자 수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건은 단연 기간이다.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폭증하고 멈추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정말 최악을 가정하면 이 아래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려되는 게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 여름까지 진행이 된다면 또 한 번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충격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증가세가 계속 폭증하고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실업률은 폭등한다면 정말 또 한 번에 우리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다. 당연히 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안 오길 바라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이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요 정도 선에서만 그쳐준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미국과 유로가 그쳐준다면 여전히 저는 이 경기는 잠시 정지할 뿐, 수요는 잠시 주춤할 뿐, 그래서 잠시 연기되는 것일 뿐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풀어넣어준 이 막대한 유동성은 이런 빛이 결국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발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밝혀진 실체보다 이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언론을 통해 비춰진 이 중국 놈이 솔직히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이 실체 또한 여전히 가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저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 이 발표되는 이런 경제지표가 지금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만큼 안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고 인류가 해결 가능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